오케이. 그래서 11장 이야기 힘입니다. 뭐 동학개비, 로빈후드 이런 단어 알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적 시장 이야기 됐는데 실제로 주가가 본질 가치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 많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거든, 그죠? 네. 그 벗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 이야기, 그다음에 투자 행태, 그다음에 심리적 편향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걸 이제 이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런 거죠. 주식 투자할 때 어느 경우에 기분이 좋은가요? 저는 후자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2배로 올랐을 때, 그다음 내가 판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두 번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산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그다음 내가 판 주식이 2배 올랐을 때. 1번이요. 1번인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두 대안이 있는데요. 한 대안은 뭐냐면 80% 확률로 4,000달러를 주고요. 아니면 20% 확률로 안 줘요. 그러면 기대값은 얼마죠? 3,200입니다. 3,200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100% 확률로 3,000달러. 어느 걸 선택하시면? 2번입니다. 이민주 씨는? 저도 2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차이를 알겠어요. 앞에는 뭐냐면 상금이었고요. 뒤에는 벌금이네요. 80% 확률로 4,000달러. 그 다음에 20% 확률로 0. 그러니까 기대값은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200입니다. 그 다음에 100% 확률로 3,000달러. 마이너스. 그런 거 선택하시면 1번이요. 1번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답한 게, 이 논문의 내용이죠. 그, 데니엘 카네만하고 아모스 투벌스키, 지금 여기 있는 두 양반. 그 양반이 이제 이 전망이론이라는 걸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전망이론의 내용이 지금 방금 그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카네만 교수는 저 노벨 경상을 받았죠. 그죠? 투벌스키는 그 노벨 경상을 받기 몇 년 전에 죽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실험이에요. 방금 했던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95명한테, 동일한 95명한테, 그러니까 이 실험 한 거하고 이 실험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한테, 보니까 그 4,000달러 80%, 0달러 20%, 그죠? 3,000달러 100%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대값은 3,200이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3,000달러가 더 좋더라고요. 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벌금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확실한 3,200달러의 손해가 확실한 3,000달러의 손해보다 더 손해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기대 효용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이 증거. 기대 효용 이론이 맞다면 이익을 보는 거나 손실을 보는 거나 대칭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실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익 볼 때 의사결정하고 손실을 볼 때 의사결정이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theory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이익의 이 효용하고 손실의 효용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효용이라는 말 안 쓰고 value라는 말을 쓰고요. 가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권적인 효용 함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수록
적게 벌다가 조금 더 벌면 많이 효용이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거예요. 그 효용이 좀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스펙트들이 전망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보다는 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거하고 요게 좀 비대칭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1,000의 이익을 받는데 거기에 증가되는 어떤 가치하고 동일한 $1,000의 손실을 봤는데 그것의 가치가 손실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러니까 비대칭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처분 효과, 디스퍼션 이펙트다. 디스퍼션 이펙트가 뭐냐면 디스퍼션 이펙트가 뭐냐면 이익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끊더라는 거죠. 근데 손실은 실현하는 것을 지연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익을 끊었잖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된지를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빨리 이익을 끊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놨으면 그러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끊었어. 그죠? 예. 손실은 아까 그 실현을 지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손실도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걸 그때 끊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손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주식시장에 알려진 또 다른 사실 중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라는 현상이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좀 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파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일단 손실이 나고 나면, 그러면 그거는 거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절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 이 거래에다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끊고 싶으면 3번 참아라. 그죠? 손실은 생각만 하면 끊어버리라. 이거 끊어야 될까 말까 고민하면 끊어라. 그 다음에 이익은 끊을까 말까 고민하면 뭐예요? 끊지 말아라. 이게 지금 처분 효과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익이 났어요. 제가 산 종목이 10% 이익이 났어요. 근데 그 이익은 실제 실현된 이익입니까? 아니면 장부상의 평가 이익입니까? 평가액. 평가 이익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 지금 이 프로스펙트 티어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손실이 나는 걸 더 싫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익이 좀 더 나는 것보다는 손실 나는 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이지만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끊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평가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팔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현 손실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 의사결정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끊고 나서 그런 주가가 올라가고요. 안 끊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거예요. 또 이쪽 분야에 또 다른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이고요. 이 사람도 노벨 경제상 받았죠, 그죠? 네, 노벨 경제상 받았고요. 이 사람이 거의 젊을 때 썼던 논문인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주가에는 뭘 반영해야 되냐면 배당을 반영해야 되고 그러면 미래 배당 현금 흐름을 할인해 가지고 뭔가 본질 가치가 구해지는 이제 본질적인 주가를 구한 거예요. 구한 게 지금 점선이에요, 점선.
점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제 주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 같아요. 점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근데 실선은 어때요? 왔다 갔다 막 철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다 변동성이 실제 펀더멘탈이 뭔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변동성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저 벤자민 그램이 한 이야기하고 미스터 마켓은 뭐라고 나의 동업자인 미스터 마켓은 조울종 한정해서 어떤 나라는 뭐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자기 지분을 내한테 인수하라고 내 동업자인 미스터 마켓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울종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자기 지분을 인수하라고 저보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우 실러의 과다 변동성 스토리를 우리가 봐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은 그냥 과다 변동성이니 오늘 주가가 확실하다. 너무 올라가면 그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돼. 팔아야겠죠.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면 사야 돼. 사실 너무 올라갔다 너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힘드니까 뭔가, 그렇지만 아까 그 벤자민 그레이 조울증 환자라 그랬으니까 뭔가 조정에 걸렸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시장에? 그죠? 그 다음에 울정에 걸렸다는 어떤 시장의 징후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냐면 이 시황 방송을 보는 거죠. 시황 방송을 보면 일단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코멘트에 울정이 걸렸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초대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저쪽일 때 어떤 이 시황 방송이 하는 짓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 시황 방송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저쪽인지 울정인지 알 수 있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 로실러 이거요. 음. 뭐 이런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냐면 뭐 어떤 거죠? 어, 주식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익셀하다. 아주 놀라운 뭔가 우월한 어떤 주식이다 하니까 really exce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excel,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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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그죠? 예.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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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하니까 뭐예요? 이건 미쳤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goodbye,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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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이게 시장의 모습이라는 말한데, 시장은 저점과 울점 갖고 있는 전혀 관계 없는데 그게 막 서로 전폭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케인즈,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이 뭐냐면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충동.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군집 행동. 그래서 어쩌면 2020년 3월 이후에 주식 역풍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군집 행동입니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대비해서 내가 벼락거지가 되겠네. 저 사람은 벼락 부자 될 거니까 나는 벼락거지 되겠네. 그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네. 뭐 님 이런 45분입니다. 어,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여기서 스탑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 그